좋습니다. 네, 오늘은 스플레이 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이제 스플레이 트리가 뭔가,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간 복잡도 중 하나인 어머타이즈드 타임 컴플렉시티 분해상황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스플레이 트리가 어떤 시간 복잡도에 돌아가는지 증명에 대해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기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플레이 트리는 이제 이진 탐색 트리 일종이죠. 이제 이진 탐색 트리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 탐색 트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스큐 트리에 있는데요. 이제 트리가 일자로 쭉 펴지게 될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트리의 높이에 비례한다는 특성 때문에 오더 n제곱이 될 수 있다. 연산이 n번 있을 때 한 번에 오더 n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 구조들이 이제 밸런스드 BST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뭐 학부생 때 많이 들어보는 이제 AVL 트리, RB 트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학교에선 잘 다루지 않지만 뭐 스플레이 트리, 뭐 그다음에 확률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트립이라는 자료 구조도 있고요. 이외에도 뭐 오더 로그 M을 갖는 반엠 대 고아스 트리, 뭐 와이페스트 트라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때 뭐 M은 이제 2의 n승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차인수고요. 근데 쟤는 무조건 이제 상수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조금 심하기도 하고 구현의 난이도도 있어서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그래서 요 키는 이 중에서 스플레이 트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키는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사용하고 있죠. 스플레이 트리는 이제 RJ 트리 리스트랑 RJ 트리 스플릿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떡하지? 이제 스플레이 트리는 이제 방금 말했던 자기 조정 미진 탐색 트리의 일종으로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접근한 정점을 루트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하기 편한 방법은 자주 접근하는 원소를 트리의 루트 쪽으로 당겨와가지고 이후 연산해서 접근을 좀 더 빠르게 만든다. 약간 로컬리티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이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 한 번에 최대 오더 n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n번 연산을 수행할 때 항상 이제 n 플러스 m 로그 n 플러스 m의 동작을 합니다. 즉, 단위 연산에서 시간 목적도가 어모타이즈드 로그 n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빠르게 동작합니다. 이제 다이나믹 옵티멀리티 컨젝처라는 이제 추측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 증명은 안 됐는데 이거에 의하면 다른 BST, RB 트리나 YVA 트리 같은 그것보다 적어도 같거나 빠르다라는 추측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꽤 빠른 자료 구조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레이 트리의 가장 중요한 연산을 꼽으라고 하면 스플레이라는 연산이고요. 그 스플레이에는 기본 연산으로 로테이트 연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 정점을 로테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처럼 하나 이제 얘를 루트로 그 부모와 위치를 바꿔주는 형태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서 하나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형태의 연산을 로테이트 연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3은 어디로 가냐? 이 3은 여기 이제 부모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해서 뭐 이게 레프트, 라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제가 주로 알고리즘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코드 약간 수정해서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편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키에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플레이 연산은 어떤 것이냐? 로테이트를 사용을 할 건데 x가 루트라면 이미 루트로 다 끌어올려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끌어올릴 게 없으니까 종료할 것이고 x의 부모가
부모가 루트라면 한 번만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행하고 종료합니다. 이걸 지그 스텝이라고 해요. X의 조부모, 부모의 부모가 또 있다면 이제 걔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를 수행할 텐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달려있다. 만약에 G의 왼쪽 자식이 P고 P의 왼쪽 자식이 현재 X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P를 먼저 로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로테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그지그 스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하면은 이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을 텐데 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네, 지그재그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해서 지그재그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루트가 될 때까지 그냥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두 개.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스플레이 트리로 보통 이제 선형 자료 구조 같은 애들을 관리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이제 로테이트 연산과 스플레이 연산을 아무리 이용해서 트리의 모양이 계속 바뀌더라도 얘네는 BST죠. 이진 탐색 트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명하게 중위순회를 하면 항상 똑같은 순서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중위순회라는 것은 이제 자기보다 작은 왼쪽 자식을 갖다가 현재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큰 애들, 오른쪽 애들을 보기 때문에 항상 그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유지가 되겠죠. 방문 순서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키를 인덱스로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은 트리 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배열 순서대로 항상 준위순회를 하면 배열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플레이 트리, 뭐 BST 같은 애들은 중위순회를 하면 이런 선형 자료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성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 대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세그먼트 트리 이렇게 막 구간을 관리하는 뭐 자료 구조들에서 사용하는 연산은 대부분 스플레이 트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에서 사용하는 어모타이즈드 로그 n이 도대체 뭔가, 왜 이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최악의 시간 복잡도인 워스트 타임 컴플렉시티가 문제가 약간은 있다. 약간 이걸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제 백준의 오큰수라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제 오큰수는 크기가 n인 수열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 AI에서 오큰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큰수는 AI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AI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A2에서 그냥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A2보다 큰 그런 원소를 이제 오큰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뭐 그런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오큰수는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노톤 스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음이 잘 알려진 문제죠. 그냥 이제 왼쪽에서부터 스택을 관리하면서 이제 항상 감소하도록 쭉 관리를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제 이제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팝 less than equal x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는 스택에 있는 어떤 vi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를 모두 제거하는 연산을 수행한 함수고 이 함수는 이 반복문에 의해서 총 n번 수행됩니다. 그럼 스택에는 최대 n개의 원소가 존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스택에 계속 추가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의 스택에서 다 뺄 수 있으니까 이 함수에서는 최대 오더 n이 될 거예요. 워스트. 그렇다면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n이고 얘가 n번 수행되니까 그럼 얘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각 원소는 스택에 한 번만 들어가고 최대 한 번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는 오더 n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게 이제 분할 상황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출금 갚는 거랑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팝의 연산 횟수를 K라고 가정하면 K가 클 때는 이제 대출금이 이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클 때는 많이 갚고 작을 때는 적게 갚아서 어쨌든 갚긴 할 건데 총량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는 총 N번 수행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이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금을 균등하게 다달이 갚는 거죠. 이랬을 때 한 번씩만 연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n번이니까 n번으로 나누면은 뭐 오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mortized 오더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이랑 굉장히 다른 친구인데, 왜냐하면은 평균 시간 복잡도는 확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퀵소트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평균으로 n 로그 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n제곱에 걸리는 입력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이제 뭐 피벗을 가장 첫 번째 걸 잡는 퀵소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미 정렬된 배열을 갖다 주는 순간 계속 쭉쭉쭉 배열이 크기가 하나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n제곱이 될 것이고, 하지만 팝 LQX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오큰수 같은 경우에는 오더 n보다 절대 크게 만들 수 없죠. 최대 한 번 들어가고, 아니 한 번 들어가고 최대 한 번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이 분해상환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소개돼요. 이제 그 유명한 알고리즘 책 중 하나인 어 인트로덕션 투 알고리즘 어쩌고, 네, 그 책에서 소개한 방법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총계 분석, 이제 결산 분석, 이제 포텐셜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아까 말했던 오큰수를 분석한 방식이 이제 총계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연산이 n번 수행되는 시퀀스의 총 비용의 상한을 구합니다. 최대 이만큼 이제 연산이 된다. 그러면은 연산 하나당 평균 비용은 저 상한을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을 각 연산의 상환 비용으로 간주해서 모든 연산이 동일한 상환 비용을 받도록 해서 이제 amortized order 뭐 TN분의 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큰수는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다 빠지는 경우 EN이 될 것이고, 얘 시간 복잡도는 EN을 N으로 나눈 어머타이즈드 오더 1이 되게 됩니다. 이제 결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연산의 분할 상환 비용 CI 햇을 먼저 정한 다음에 실제 연산의 비용 CI가 CI 햇보다 더 작을 경우 CI 햇 마이너스 CI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제 얘를 이제 크레딧이라는 어떤 값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빼는 식으로 하는데, 결산 분석은 이 총계 분석과 다르게 연산 종류마다 분할 상환 비용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오큰수의 경우에 푸시 연산 비용을 2라고 하고 팝의 연산 비용을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푸시 할 때마다 실제 연산은 한 번이 되게 되니까 이제 상환 비용 마이너스 실제 연산 해가지고 1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이 푸시를 할 때마다 계속 크레딧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팝 할 때는 어떤 실제 비용은 1이 되겠죠. 그리고 분해 상환 비용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크레딧에서 하나씩 차감을 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가 분해 상환 비용 2, 팝이 분해 상환 비용 0 해서 총 2n, 이제 전체 합은 2n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가 중간에 어떤 음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할 상환 이제 결산 분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메소드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결산 분석에 약간 변형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연산마다 분할 상환 비용을 정의를 해서 표현을 했다면, 얘는 자료 구조 전체에 어떤 포텐셜 함수라는 애를 정의해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하는,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함수 B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이제 D0라는 걸 자료 구조의 초기 상태, DI라는 걸 DI-1에다가 i번째 연산에 적용한 자료 구조의 상태라고 정의를 할게요. 음,
P는 자료구조 DI의 포텐셜을 나타내는 함수로 이제 P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난네거티브한 실수로 보내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미리 지불한 비용을 향후 연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결산 분석이 아까 말했듯이 연산마다 계산을 했다면 얘는 자료구조 전체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포텐셜 함수가 크다라는 것은 자료구조가 약간 좀 지저분해졌고 어, 포텐셜 함수가 작다라는 것은 자료구조가 약간 깔끔한 형태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자료구조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뭐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연산에서 얘를 까먹어서 약간 자료구조를 안정화된 상태로 만들어서 걔를 분석을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저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땐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각 연산의 분할 상환 비용은 i번째 연산의 비용과 그 연산으로 인한 자료구조 포텐셜 값의 변화량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총 분할 상환 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분할 상환 비용의 이제 총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합으로 표현하면 중간에 항이 다 소거가 되게 돼서 마지막에 있는 포텐셜과 초기 포텐셜의 차와 실제 값을 나타내게 되고 분할 상환 비용이 얘가 항상 중간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CI라는 분할 상환 비용이 어떤 연산의 상한을 나타낸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포텐셜 값이 초기 포텐셜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포텐셜 값은 0보다 커질 것이고 분할 상환 비용은 실제 비용의 상한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의 연산이 수행될지 항상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모든 i에 대해서 얘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면 결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선불로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는 보장이 생기죠. 그래서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 모든 di에 대해서 d0의 포텐셜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초기를 0으로 두고 모든 i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기는 해요. 근데 스플레이트에선 이렇게는 안 할 거고. 그래서 포텐셜 메소드까지 이제 어모타이제이션 그 분할 상황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봤어요. 이제 스플레이트리의 시간 복잡도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수식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까지 질문 하나. 네, 질문. 네. CI에서 해시 왜 저 해시 나타내는 건 뭔가요? 얘가 그 우리가 설정하는 어떤 분할 상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연산 비용이고 얘는 분할 상환 비용입니다. 아까 여기 결산 분석에서는 뭐 푸시에다가 2를 달아놓고 팝에다가 0을 달아놨잖아요. 걔네들이 이 CI 햇이 됩니다. 이 CI 햇은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껏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 포텐셜 함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분할 상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실제 연산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합이 상한에 나타내야 돼요. 어떤 연산에. CI 햇의 합은 항상 이 전체 연산에 대해서 상한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쭉 성질들이 필요한 것이고, 네, 필요하게 됩니다. 네, 혹시 더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혹시 사실 많으셨으면은 그 얘를 그냥 스킵할 생각도 하고 왔는데 혹시 스킵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조금 할까요? 할까요? 시간 복잡도 증명의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깊이 D가 있는 노드 X에서 스플레이 연산은 세타 D 시간이 걸리고, 빨리 말해. 지금 내려. 이제 이는 X의 항목에 접근하는 시간과 비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레이는 이제 X 루트로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접근 경로상에 있는 모든 노드의 깊이를 대략적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시를 들고 오면 어떤 이 노드 A를 스플레이를 통해서 루트로 쭉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트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균형 맞춰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요 A를 이제 루트로 끌어올리는 스플레이 연산으로 쭉 끌어올려주면 트리가 약간 균형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증명을 쭉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포텐셜 함수 p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지금 뭐가 많아요. 이제 wi를 한 정점 i가 갖고 있는 이외의 양수 가중치라고 하고 x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의 가중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랭크 x를 이제 그 가중치 합에 로그를 붙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p는 그 트리에 존재하는 모든 정점의 랭크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함수 B를 이제 모든 정점에 대한 랭크의 합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시간 복잡도 증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레이 연산에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이제 가장 기본 연산인 로테이션의 횟수를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로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스플레이 비용으로 1을 부과를 합니다. 그냥 루트에 있는 경우 그냥 연산 비용을 1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제 포텐셜 메소드의 요식, 이제 분할 상환 비용 CI 해시, 실제 연산과 이제 DI-1의 포텐셜 값으로 이 분할 상환의 상한을 알 것입니다. 이제 보조 정리가 하나 있는데요. 액세스 렘마라는 보조 정리를 증명을 할게요. 어떤 루트가 T인 트리에서 노드를 스플레이하는 것에 어머타이즈드 잠시만요. 아, 그래도 이거 고쳐져 있구나. 네. 트리에서 노드를 스플레이하는 것에 이제 분할 상환 코스트는 최대 3 랭크 오브 t 마이너스 랭크 오브 x 플러스 1 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것입니다. 로테이션이 없을 때 바운드는 잠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한 번 이상 발생할 때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플레이에서 한 개의 스텝을 고려하면 지그재그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R과 S는 스텝 직전의 사이즈와 랭크, 그리고 R 프라임, S 프라임을 스텝 직후의 사이즈와 랭크를 뜻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그의 어모타이즈드 타임이 이제 최대 얘이고 제그는 최대 이거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x의 부모를 y라고 하고 y의 부모가 만약 존재한다면 z라고 할게요. 이러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그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x와 y만 존재할 것이고 x와 y의 랭크, 이제 포텐셜 값, 이제 이후 포텐셜 값에서 이전 포텐셜 값을 뺀 값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얘의 랭크가 얘의 랭크보다 당연히 크겠죠. 얘가 서브트리에 갖고 있는 게 더 많고 얘는 서브트리에 갖고 있는 게 적으니까 얘를 차를 하면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어, 맞죠? 수식을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넘어가고 아, 제가 막 새벽에 막 몬스터 마셔가면서 막 논문 보면서 이제 옮겨오느라 약간 수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그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포텐셜 값 XYZ 그리고 이전에 포텐셜 값 XYZ를 뺀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얘랑 이 X랑 랭크 요 세로 루트가 된 X 얘 랭크랑 이전의 루트였던 그 Z는 포텐셜 값이 같겠죠? 아니 랭크 값이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렇게 소거를 해줄 수가 있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림을 보시면 이 수식을 만족을 하니까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 알이 빠졌는데 이제 수식을 좀 다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랭크는 로그니까 이제 로그를 다 풀어가지고 이제 사이즈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얘네 둘은 얘도 프라임 붙어야 되는데 안 붙였네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플러스였으니까 분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 얘가 더해지니까 얘네 둘이 곱해지게 될 것이고 어떤 xy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 x, y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네 둘은 두 개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로그 씌우면 마이너스 2니까 네, 이 수식이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그재그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데 약간 뭐 R, Y, Z 뭐 이것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스텝의 어모타이즈드 코스트를 구했고요. 이제 스플레이 연산의 어모타이즈드 코스트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스텝에서 어모타이즈드 코스트를 이제 합하면은 결국에 이제 스텝 R 프라임 X가 다음 스텝의 RX니까 중간 항들이 모두 상쇄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존재할 것이고 얘네들을 계속 빼고 합하고 하면은 얘네 중간 값이 다 상쇄되고 마지막에 있는 루트와 마지막 리프 이제 우리가 스플레이 하고자 했던 x 값만 남아가지고 이제 루트에서 스플레이 하고자 했던 x를 뺀 그 값만 남고 최대 이만큼이 되니까 이제 XS lemma가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깨진이 아 이거요? 그냥 증명 끝이라는 네. 소리 아니에요? 이거 QED라는 마크인데 이게 원래 색칠을 해야 되는데 색칠한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까만 데모. 네, 까만 네모인데 근데 까만 데모 약간 네, 맞아요. 약간 그 수학 증명할 때 그냥 퀴 QED 증명 가지다. 보통 증명할 때 이렇게 그냥 증명했다 하고 그냥 마치는 표시라서 해서 이제 뭐 이제 결국에 WX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양의 가중치 임의의 양의 가중치를 정하기만 하면은 이제 상한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뿐만 아니라 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p의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구해야 얘네들의 차로 뭔가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어퍼 바운드는 모든 RX가 가능한 최대값이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냥 최대값, 단순하게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어떤 랭크 최대값 그냥 랭크의 최대값을 모든 노드에다 그냥 뿌려버려서 아무튼 상한을 정의하고 어떤 랭크의 최소값을 정의를 해서 걔네들을 모든 노드에다가 뿌려버려서 최소값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그 랭크의 상한과 하한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WI의 합을 만약에 어퍼 W라고 하면은 이제 C는 모든 랭크 X니까 얘 C의 최대값은 n 로그 W가 되겠죠. 얘가 로그 붙은 거니까 얘 합하면은 W가 되고 그래서 얘 자체를 W라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랭크를 사이즈를 W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랭크는 로그 W가 되고 얘가 N개 있으니까 N 로그 W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우 바운드는 모든 RX가 가능한 최소값 로그 WX라고 정의를 해서 B의 최소값은 뭐
아까 말했던 로그 wi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서 결국에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그 w에서 그냥 상한 어퍼 바운드에서 하한을 뺀 거예요. 그래서 뺐기 때문에 이제 분모로 그냥 들어간 거고. 그래서 wi를 좀 연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w가 1이 되겠죠. 모든 노드의 합 n분의 1을 n번 더하면은 1이 되니까 w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n 로그 n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 얘는 n분의 1, 그 wi는 n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이니까 로그 n이 될 것이고 로그 n이 n개 있으니까 n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스플레이 연산의 어모타이스트 코스트는 최대 n 로그 n, 아니, 로그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 스플레이 연산수가 n개일 때 m 로그 n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합은 요거랑 요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n 플러스 n 로그 n 플러스 m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스플레이 연산수가 충분히 많을 때 연산 하나의 시간 복잡도는 이제 어모타이스드 로그 n이 된다라고 이제 포텐셜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논문에는 보조 정리가 한 3개 정도 더 등장하고요. 정리가 아마 한 8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기엔 제가 머리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개만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슈 제가 작년에 시도했던 이슈는 이제 스플레이 트리의 퍼포먼스를 좀 더 증가시키는 문제였고 결국에 스플레이 트리라는 것은 어모타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연산에선 충분히 오더 n이 걸릴 수 있어요. 스큐 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스큐 트리에서 한 번의 연산은 오더 n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로그 n이 된다 평균적으로 라는 걸 얘기하는 시간 복잡도이기 때문에 1회 연산은 충분히 오더 n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연산에선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코드 페어에서 키보드를 하나 딱 눌렀는데 1초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트리의 높이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방법을 시도를 해봤고요. 이제 나정희 님이 요키 인턴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는 정희님이 시도한 실험 데이터고요. X번 연산, N번 연산 수행할 때마다 Y번 랜덤한 노드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스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트리 리밸런싱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결국에 스플레이 트리라는 것은 스플레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트리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엠버 랜덤한 노드를 이제 스플레이를 그냥 해버려서 이제 리밸런싱을 노리는 그냥 전략이었고요. 뭐 성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랜덤 시드에 따라서 성능이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저는 이럴 거면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깊은 노드 하나 찾아서 걔를 스플레이를 하면 그 경로상에 있는 애들이 결국에 높이가 거의 대략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가장 깊은 노드를 찾아서 걔만 스플레이를 때려버리자 라는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깊은 노드를 해가지고 뭐 리밸런싱을 노렸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밸런싱이라는 건데요. 이제 STBST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 열어도 되나요? 이런 글이 이제 뭐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막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네, 숟가락. 오른쪽, 오른쪽. 네. 네. 그래서 쟤를 보시면은 결국에 어떤 서브 트리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 나누기 2번째 노드를 서브 트리의 루트로 끌어올려가지고 강제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1회 연산마다 이제 n 로그 n이 이것도 잘못 적혀져 있는데 로그 n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머타이스트 로그 n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로그 제곱 n이 맞고요. 굉장히 틀린 소리를 하고 있었고 뭐 아무튼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약간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어떤 트리의 그 서브 트리의 자식들을 봐서 걔네 자식들의 높이 차이가 어떤 스레스홀드 이상이 되었을 때 밸런싱이 너무 안 맞다라고 느껴졌을 때 얘네들을 이런 강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밸런싱을 맞추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레이지 시그먼트 트리의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레이지 밸류 비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가 켜져 있으면 밸런싱을 진행을 하고요. 비트가 꺼져 있으면 밸런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밸런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재기적으로 이제 서브 트리 밑에도 이제 전달을 해줘서 이제 이 노드에 접근할 때마다 밸런싱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로그 제곱 n 정도가 걸리게 될 텐데 이 연산이 일어나는 횟수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여놔서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로그 L이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버려졌고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결국에 높이가 문제죠. 높이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한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상한 뭐 일반적으로 뭐 10의 3승, 10의 4승 이 정도는 1초에 10억 번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게 1000승만 되어도 10에 300승 정도의 많은 노드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공간도 충분하고 높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어떤 이 높이를 이 트리에서 높이가 이거보다 커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그 위에 있는 방법들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장 깊은 노드 찾아서 하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거 아니면은 줄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PR을 올렸던 게 이 방법이 있네. 결국에 스튜 트리가 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얘가 되는 입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입력은 어떤 선형적인 입력, 그러니까 계속해서 맨 뒤에다가 붙이는 입력들, 얘네들이 쭉 이어지게 들어오게 되면 걔네가 일자로 쭉 펴져서 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연산, 적정한 상수, 예를 들어서 저는 500을 잡았고요. 500번 연산이 쭉 선연적으로 들어오면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잡아서 스플릿 때립니다. 그러면 트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접히게 돼요. 500 크기 단위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트리가 접혀지게 되니까 그 트리의 높이를 굉장히 많이 그냥 n 나누기 500 정도로 줄여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아무튼 이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기여를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그 영택님이 막 어떤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별로 성능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 거는 이제 머지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냈었고요. 다른 아이디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참, 네,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을 잘 그냥 스플레이 기본 그대로. 근데 최적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그 내용이랑 지금 네. 옵션에서 당연히 좋아질 텐데 이런 게 잘 궁금한데 혹시 뭐 왜 안 되는지 그런 이게 이유를 좀 알아보셨을까요 혹시? 제가 실험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셋 자체가 유저 데이터 딱 하나 있거든요. 한 10만 번 연산한 거 딱 하나 있어요. 한 20만 번이었나? 삽입이랑 삭제 있고 그거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느라 아마 성능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슈를 올렸을 텐데 그거 데이터 다른 데서 가져와서 늘리자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하나 있을 것이고 얘는 결국에 한 번 연산해서 얼마나 줄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성능 향상이 크게 없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나빠지거나. 왜냐하면은 연산이 결국에 어쨌든 추가가 된 거니까, 예, 연산이 결국에 추가가 된 거니까 전체적인 성능은 당연히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떤 1회 연산에서 상한을 정하자 이건데 그거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아,
나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하스핑은 그 체인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체인지 쌓이는 게 아마 그러니까 저 사실 틀이 자체는 정보가 누적이 되진 않잖아요.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가 그쵸. 삭제했다 이런 것까지. 근데 체인지는 그런 게 다 누적이 되니까 컴퓨터에 필요한 거고 트리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하우스 키핑에 빨리 들어가야 될 만큼 최적화가 필요하지 그쵸? 않은 그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진짜 좀 마이너한 최적화가 필요한 그거였고요. 사실 요즘 생각하는 건 그냥 이거 스플레이 갖다 버리고 그냥 상한 보장하는 알비트리 같은 거 그냥 쓰면은 결국에 해결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스플레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맨 뒤에 연산을 계속하게 되면 걔는 사실 한 번만 연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로그 n번이 아니라 한 번만 연산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연산에서는 크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라면 사실상 그냥 어차피 이제 한 20번만 연산해도 100만 개 저장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알비트리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막 문자열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로프 같은 문자열 최적화된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플레이 맨 처음에 사용했던 장점은 처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뒤에 계속 연산 들어올 때 네. 그 장점 때문에 처음 실행이 된 건가요? 제가 처음에 저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다 알진 못해요. 제 뇌피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들 일부 연산에서 굉장히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현이 너무 쉽다. 그리고 얘로 할 수 있는 연산 쿼리들이 구현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연산도 많고 구현도 굉장히 쉬워요. 네, 예, 알고리즘 판에서야 플레이가 더 이적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막 엄청 되게 안정적으로 자격 운영 유지되고 그런 느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안정적인 필드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알비트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히스토리가 있나 싶었어요. 아마 저보다 아마 창희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뭐 네, 일단 다른 자격 운영 기술이 많은데 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있는데 네. 왜 스플레이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됐는데 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긴 그건 한데 맞아요. 펜트리 짜기가 제일 쉬워요. 아니 그렇긴 한데 무슨 막 대한 시간이 아이들이 비슷한 연산 시간보다 스플레이 방문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한 시간 있고 정해되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걸 그냥 짜게 편하니까 사실. 아 뭐, 사실 녹화 중지.